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도 관심 있어 할 차종이 될 것 같아요. 아우디의 대표적인 볼륨 세단 A6입니다. 완전 변경 신형으로 돌아왔는데 일단은 지금 운전을 하면서 느낀 감각, 제품 완성도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일취월장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승차는 45TFSI이거든요. 파워트레인의 능력도 훌륭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강점 그리고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우디 신형 A6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누가 봐도 아우디다 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는데, 디테일한 요소를 따져보면 아주 날렵하면서도 굉장히 샤프하게 바뀐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을 픽셀 형태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놨고, 바로 이어서 붙어져 있는 램프의 사이즈도 훨씬 더 큼직해진 모습이에요. 특히 조명 맛집답게 주간주행 등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무려 8가지나 제공된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판매 중인 신형 A6는 모든 트림에 매트릭스 LED 타입을 넣어서 최대한 지능적인 또 램프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글 프레임 그릴은 한층 더 둥글둥글하게, 다만 크기는 부쩍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안쪽에 무늬 패턴이 조금 더 독특한 모습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우디 로고를 살짝 위쪽에 걸쳐 놓았거든요. 그릴 안쪽에 파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꽤나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범퍼 양 끝에는 굉장히 큼직한 은색 형태의 장식을 집어넣어서 나름의 이 에어로다이내믹에도 도움을 주고요. 아주 시원시원한 조형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앞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차체 사이즈는 부쩍 커지고 길고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캐릭터 라인 그리고 에어로다이내믹에 엄청난 집중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날렵하고 샤프하게 빠져있는 세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공기 역학 개수가 0.23cd 값을 기록했는데, 아우디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도 가장 공기 저항 개수가 뛰어난 녀석일 뿐만 아니라 0.23cd 값이면 웬만한 전기차와 비벼도 손색 없는 에어로다이내믹 수치를 확보를 했다라는 점,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승차인 45TFSI는 조금 더 상위 그레이드에 위치해져 있는 만큼 휠 디자인도 20인치 사이즈, 아주 멋있고 고급스럽게 매끈하게 커팅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함께 어울리는 타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쉐린 PS5인데 나름 고성능 타이어를 끼워 넣어서 이 차의 성격 그리고 성능을 온전히 잘 발휘해주지 않을까, 이 부분은 주행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아우디는 전동식 도어 트림을 사용합니다.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딸깍 하면 열리는 방식인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5 시리즈 아니면 E 클래스보다는 저는 지금의 이 아우디의 A6 이 문을 여는 방식이 조금 더 매끈하고 클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S라인 트림이거든요. 나름 약간 스포티한 감각을 자아내는, 그런데 벨트 라인을 유광 블랙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점, 은은한 은색깔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녀석의 근본은 세단이야 라고 은연중에 말을 하는 것 같죠. 이를 바탕으로 뒤쪽으로 쫙 넘어와 봅니다. 트렁크 리드라인 그리고 C필러의 형상도 물론 세단의 구조를 갖고는 있지만 한층 더 매끈하고 우아하게 다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렁크 라인 끝단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이 정말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요. 상당히 감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아우디 디자인 끝내주게 잘하네요. 테일램프로 넘어와 보죠. OLED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꽤나 고급 소재 뿐만 아니라 300여 개가 넘는 이 램프 각도를 비롯해서 브레이크 제동을 했을 때 굉장히 선명한 시야를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테일램프를 활성화시켰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 등 이게 불이 켜지는 범위가 각각 다른데, 야간 주행 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지 않았나, 무척 멋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묵직한 도어를 열고 실내로 딱 들어왔을 때 확실히 라이벌 차들과는 완전히 캐릭터를 다르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우디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건 요거 커브드 디스플레이예요. OLED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청나게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요. 앞쪽에 전자식 풀 디지털 계기판은 11.9인치 사이즈, 중앙에 센터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14.5인치, 조금 더 큼직하죠. 뿐만 아니라 패신저 디스플레이까지 넣었습니다.
있습니다. 요거는 10.9인치, 그래서 크게 화면이 3개가 위치해져 있다. 그런데 보는 각도가 커브드,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살짝 꺾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맛을 잘 전달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OLED 패널이 주는 그 선명함, 그 쨍한 감각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느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좀 압도적이지 않나 라는 단어까지 저는 과감히 사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무척 빠를 뿐만 아니라 이런 스와이프의 연동, 그리고 살짝살짝 소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고 있다라는 점도 참으로 마음에 들고, 방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우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로 딱 넘어갔을 때 이 반응 보셨어요? 진짜 빠릅니다. 와, 무척 마음에 드는데? 이거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순정 내비게이션도 T맵 사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굳이 연결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 연동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화면, 쨍함, 이런 그래픽이라는 모든 표현을 놓고 봤을 때도 진짜 갖고 싶은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 전체적인 센터 패시아 레이아웃 구성은 최대한 입체적으로 다듬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벌 차들이 좀 더 깔끔하고 수평과 수직을 강조했다면, A6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곡률이라든지 다각화된 도형들로 한층 더 보는 맛이 풍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디자인 형태는 뭐 개인의 호불호 영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진짜 이런 버튼의 조작감이라든지 정말 이 자동차라는 거를 제대로 내가 다루고 있구나 라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센터 터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폭, 넓이는 상당한 편입니다. 이 차가 확실히 중대형 사이즈의 세단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딘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어요. 최대한 매끈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전자식 변속 레버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가지 나름 버튼이 꽤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을 해냈네요. 심지어 시동 버튼도 센터 터널에 납작 붙어있죠. 컵홀더 사이즈는 꽤나 커졌고요. 앞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는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걸터 놓을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유광 블랙 패널을 온전히 다 둘렀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문이라든지 먼지에는 좀 잘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시승차를 받아서 하루 정도 운전을 해본 상황인데, 그 사이에 유광 블랙 패널에 지문이 많이 묻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도어 패널 디자인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랩 어라운드 형식으로 센터 패시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굴곡이 지어져 있는 건 물론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여러가지 층을 지어 놓았다. 레이어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참신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버튼류가 상당히 많이 위치해져 있는데, 처음에는 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깔끔하게 조금 더 사용 편의성에 집중을 해서 물리 버튼을 마련을 해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크기는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위아래 더블 D컷 형태로 깎아 놓아서 주행을 하는 데에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림 폭이 상당히 얇아요. 아우디 차들의 특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는 맛은 너무나도 착 감깁니다. 림 폭이 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뚫려 있는 공간이 넓으니까 시원시원하게 계기판이라든지 손에 파지를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도, 저는 아우디 스티어링 휠 참 디자인 잘 해내고 인체 공학적으로도 잘 설계를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튼류는 생각보다 작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물리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기능을 활성화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 뭐 늘 아우디 차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여전히 뒤쪽에 이렇게 컬럼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좀 손에 자주 익을 필요가 있어요. 와, 아우디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요 컬럼식을 고수하네요. 라이벌 대비 상품 구성 측면에서 우수한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운드, 뱅 앤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16개의 스피커 680W 사양을 탑재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윗등급이죠. 55 TFSI로 가면 800W를 더 넘는 강력한 사운드를 보여주는데, 확실히 라이벌과 비교했을 때 이 청취감, 이 청각적으로 전해지는 만족감이 A6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시선을 두면 전기 변색을 이용해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선루프, 굉장히 고급 기능인데 모든 아우디 A6에 공통으로 기본 탑재가 됩니다. S라인 트림이기 때문에 올 시리즈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시트의 감각은 조금 더 단단한 직조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안락한 감각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반대로 시트를 잡아주는 이런 홀딩의 능력은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주 딱딱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의 우수한 시트 퀄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열로 딱 넘어와 볼게요.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그 결과 혜택을 2열에서 잘 누릴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1열 시트의 디자인이 조금 더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살짝 개방감이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릎 공간과 머리 윗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여유로운 스페이스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편입 품목은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죠. 전용 송풍구는 중앙과 B필러에 무려 4개의 합이 위치해져 있고, 공조장치 역시 각각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 컵홀더 겸 팔걸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아낌없이 다 넣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은 준대형 세단이 보여줄 수 있는 딱 알맞은 공간, 깊고 넓고 네모 반듯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뭐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별다른 특징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아우디 신형 A6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을 나름 탄탄하게 아우디 코리아에서 잘 만들어 놓았어요. 일단 숫자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0TFSI, 45TFSI, 55TFSI 이렇게 위치해져 있고요. 디젤 버전도 마련이 되어져 있죠. 40TDI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과 옵션 구성에 따라서 컴포트와 어드밴스드, S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S라인부터는 쿼트로 시스템 4륜구동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녀석은 A6 라인업 중에서도 중상 트림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죠. 45TFSI 쿼트로 S라인이고요.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방식의 7단 S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최고 출력 271마력, 최대 토크 40.7kg 포스미터를 발휘하죠. 직접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BMW 530i 엑스드라이브,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E300 포매틱과 비교해도 토크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출력이 이 신형 A6 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성능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같은 든든한 파워트레인을 믿고 조금만 깊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아주 매끄럽고 시원스럽게 쭉쭉 뻗어나갑니다. 이 RPM 엔진 회전수가 넘어가는 게 무척이나 부드럽네요.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속도 그 이상이 찍혀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 단연 일품이네요. 라이벌 차들에서는 쉽게 느껴보기 힘든 신형 A6만의 굉장히 독보적인 특징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 A6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정제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 모드는 꽤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터를 눌러보면 밸런스, 다이내믹, 컴포트, 효율, 개별 설정, 인디비주얼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컴포트를 활용을 하겠죠. 도심 속에서 달릴 때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 쭉 밟으면 이 파워트레인의 느낌보다도 이 하체, 서스펜션의 감각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집니다. 말랑말랑하면서 진짜 이 승차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다이내믹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하게 되면 요철 다시 한번 탕 하면서 온전히 딱 잡아주는 요 느낌이 훌륭하네요. 참고로 45TFSI에는 S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맞춰서 서스펜션과 이 댐핑의 세팅 값을 폭 넓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인데, 지금같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탄탄하면서도 노면을 잘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컴포트로 놓아볼까? 좋아요, 좋아요. 지금 터널 안쪽에 노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컴포트 진짜 부드럽네요.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이내믹, 그리고 가속 페달 쭉 밟아 볼게요. 지금 풀 스로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속을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드네요. 역시 아우디네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아우디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변속기의 감각 패턴인데요. 예전에도 그랬고 아우디가 늘 사용하는 방식이죠. D레인지에서 한 번만 더 당기면 S레인지로 바뀌면서 변속 패턴이 조금 더 빨라지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로 매뉴얼 모드에 놓고 가속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3500rpm 부근에서 스로틀을 쫙 열고 4000rpm을 넘어가면서부터 레드존을 향할 때, 그리고 변속을 당길 때 이 반응 괜찮습니다. 굉장히 절도 있게 딱딱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엄청나게 직결감을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라이벌과 비교해서 말이죠. 그런데 나름 손맛을 즐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스포츠 모드에서 그리고 변속기를 매뉴얼로 활용하면서 맹렬히 달리는 이 모든 순간에 그 어떠한 사운드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정숙성을 잘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뭔가 인위적인 사운드를 내거나 일부러 막 과시하면서 탑승자에게 소리를 들려주지 않아요. 엔진음 너무나도 잘 잡았고 배기음은 아예 들을 수 없고요. 그리고 변속기가 힘차게 레드존을 향할 때 그 불필요한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속 안정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쿼트로 시스템이 너무나도 직진 가속 성능을 잘 받쳐주기 때문에 솔직히 일정 고속 영역에서 두 손을 다 놓고 달려도 크게 차가 직진 가속성을 잃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오메트리의 고속 주행 안정성 역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잘 돋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밸런스 모드로 두고 주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컴포트보다는 밸런스 모드가 조금 더 마음에 들지 않나. 딱 우리가 원하는 다이내믹과 컴포트 그 사이 어딘가에 최적의 감각 그리고 세팅으로 이 차의 능력을 온전히 잘 보여주는 모드가 바로 말 그대로 이 균형감을 맞춘 밸런스 모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아우디 신형 A6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5TFSI 쿼트로 S라인 기준으로 8,500만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BMW 530i x드라이브와 비교해보면 이 녀석은 여러가지 세팅이나 구성이 M 스포츠 패키지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녀석이 한 400만원가량 더 저렴한 측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수입차 회사들은 어느 정도 할인을 깔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패신저 디스플레이도 있고 뱅앤올로슨 사운드 시스템도 훨씬 좋고 이 위쪽에 다양한 신기술도 집어넣었고 구성이라는 부분도 전혀 아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능에 있어서도 숫자로만 봐도 훨씬 더 높고요. 물론 BMW만의 감각이 있고 벤츠만의 감각이 있겠지만 아우디만의 독보적인 감각도 진짜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A6 45TFSI 시장에서 제대로 승부를 볼 만하다, 충분히 경쟁력 높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디자인이 멋있습니다. 진짜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디자인이 참 말이 많잖아요. 네,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 호불호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우디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도 단번에 봐도 이쁘다 라고 할 만한 자동차 디자인을 잘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A6도 마찬가지이고요. 솔직히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이 A6를 1박 2일로 빌려서 정말 짧게 지금 타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오랜 시간 차를 빌려서 이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진짜 진득한 이 매력을 또 한번 찾아보는 시간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A6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판매를 차지하게 될 40TFSI는 또 어떤 느낌인지도 별도로 또 시승차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전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